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으니까 건강할 거야. 밥상에 채소 많으면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이게 콩팥만큼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콩팥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었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나빠졌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요.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넘어서 고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채소 하나 잘못 선택하면 정말 위험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로 콩팥 작살내는 최악의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드시면 투석까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 드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봐온 신장 전문의가 직접 먹는 밥상. 이걸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절대 모르실 만한 놀라운 팁들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봐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만성신부전으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10명 중 7명이요. 저는 채소 위주로 먹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10명 중 7명이에요. 채소 많이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아요. 맞아요. 근데요, 콩팥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채소는 콩팥한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신 그 채소들이요.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금치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근데 콩팥 약한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미역국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콩팥한테는 위험천만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감자 간편하게 쪄서 드시죠? 이것도 콩팥한테는 문제가 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식탁 위에 있는 그 채소가요.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무섭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부터라도 채소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채소를 바꿔드렸더니요.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좋아지신 분들 정말 많아요. 6개월 되면 선생님,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콩팥 작살내는 최악의 채소 4가지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에이, 시금치가 왜요? 뽀빠이도 먹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영양도 풍부하고 건강 채소로 유명하죠. 맞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좋은 채소예요. 근데요, 콩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문제예요. 콩팥이 약해지면 이 옥살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돌이 생기는 거예요, 콩팥 안에. 둘째,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요. 콩팥이 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셋째,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럼 데쳐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타깝게도 데쳐도 옥살산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특히 나물로에서 자주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시금치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애호박이나 배추로 바꾸세요. 이 2가지는 콩팥한테 훨씬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채소 갑니다. 이거 아침마다 국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미역이랑 다시마입니다. 미역국 안 먹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 문화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미역국, 다시마국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콩팥한테는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요. 해조류는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오드도 많고요. 칼륨과 요오드, 이 두 가지가 콩팥 약한 분들한테는 폭탄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만성신부전 진단받으신 분,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분, 투석전 단계라고 들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미역국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국은 어떻게 먹어요? 걱정 마세요. 무국이나 배추국으로 바꾸시면 돼요. 국물 맛도 좋고 콩팥한테도 안전해요. 미역국은 이제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세요.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채소입니다. 이건 간편하게 쪄서 드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감자예요. 감자는 주식 아니에요? 포만감도 좋고. 맞아요. 감자는 배도 부르고 간편하고 맛도 좋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도 드시고 식사 대용으로도 드세요. 근데 감자가 콩팥한테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요. 감자는 숨은 칼륨 덩어리예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채소 같지만 칼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물에 삶으면 칼륨이 빠지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삶으면 어느 정도는 빠져요. 근데 완전히 다 빠지지는 않아요. 특히 찐 감자나 구운 감자는 칼륨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부정맥도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고구마를 소량만 드시거나 단호박을 조금 드세요. 이 두 가지도 칼륨이 있긴 하지만 감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꼭 소량만 드셔야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채소입니다. 이건 건강식으로 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 많다며요? 생으로 먹으면 최고라고 하던데요?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토마토는 리코펜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정말 좋은 채소예요. 근데 콩팥 환자한테는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첫째, 칼륨이 많아요. 또 칼륨이에요. 콩팥 약한 분들한테는 칼륨이 정말 문제거든요. 둘째, 산성 부담이 커요. 토마토는 산성식품이라서 콩팥한테 부담을 줘요. 셋째, 특히 생으로 먹는 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드시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생토마토는 칼륨이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토마토는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완전히 금지는 아니에요. 가끔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대신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토마토 대신 뭘 먹을까요? 익힌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조금 드세요. 이 두 가지는 콩팥한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 작살내는 최악의 채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시금치, 미역다시마, 감자, 토마토. 이 4가지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콩팥이 살아나는 기적의 채소 4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드시면 정말 콩팥이 좋아해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30년 경력 전문의가 직접 먹는 밥상도 공개할 거니까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좋은 채소 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채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채소 알려드릴까요? 이 채소들은 콩팥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들이에요. 약해진 콩팥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 같은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 채소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배추는 평범해 보이지만 콩팥한테는 최고의 채소예요. 왜냐하면요. 첫째, 칼륨이 낮아요. 아까 시금치, 미역, 감자는 칼륨이 높아서 문제라고 했죠? 양배추는 칼륨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둘째, 염증을 줄여줘요.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염증 때문이거든요. 양배추는 이 염증을 확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셋째,
콩팥에 부담을 거의 안 줘요. 소화도 잘 되고 콩팥이 처리하기 편한 채소예요.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예요. 그럼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꼭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콩팥한테 훨씬 좋아요. 찌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최고예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배추 꼭 기억하세요. 콩팥의 기본 채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자, 두 번째 채소 갑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채소예요. 애호박이에요. 애호박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호박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애호박이 콩팥한테도 정말 좋은 채소예요. 애호박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수분이 엄청 풍부하다는 거예요. 애호박 드시면 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수분이 콩팥한테는 보약이에요. 왜냐하면요,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요. 애호박을 드시면 이 역과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호박은 섬유질도 부드러워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정말 좋아요. 특히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몸이 자꾸 붓는 분들, 소변량이 줄어든 것 같은 분들, 애호박 드시면 확실히 도움됩니다. 그럼 애호박은 어떻게 먹을까요? 볶지 마시고요. 국이나 찜으로 드세요. 기름에 볶으면 콩팥한테 부담될 수 있어요. 국에 넣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 그릇 정도면 딱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채소입니다. 이건 콩팥 청소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채소예요. 무예요. 무 좋아하시죠? 무국도 끓여 먹고 무조림도 해 먹고 깍두기도 담그고, 이 무가 콩팥한테 정말 좋은 채소예요. 왜냐하면요, 첫째, 이뇨 작용을 해요. 소변을 잘 나오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콩팥이 약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무가 이걸 도와줘요. 둘째, 붓기를 빼줘요. 몸이 붓는 분들 많으시죠? 무 드시면 붓기가 확 빠져요. 셋째, 속을 편하게 해줘요.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것도 풀어줘요. 그래서 무를 콩팥 청소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무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무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요, 생무는 드시지 마세요. 생무는 매워서 속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꼭 익혀서 드세요. 무국으로 끓이거나 무조림으로 해서 드시면 최고예요. 하루에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채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김치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는 채소예요. 배추예요. 배추요? 김치는 짜서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김치는 염분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근데 생배추나 데친 배추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배추는 콩팥한테 정말 좋은 채소예요. 왜냐하면요, 첫째, 칼륨이 낮아요. 양배추처럼 안전한 채소예요. 둘째, 수분이 풍부해요. 배추도 물기가 많잖아요. 콩팥이 좋아하는 수분이에요. 셋째, 섬유질이 좋아요. 장 건강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배추는 염분만 조절하면 아주 좋은 채소예요. 그럼 배추는 어떻게 먹을까요? 김치로는 조금만 드시고요. 배추국이나 배추나물로 드세요. 국에 넣어서 끓이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정말 좋아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양배추, 애호박, 무, 배추. 이 4가지는 이제부터 꼭 챙겨 드세요. 특히 양배추랑 애호박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약속드렸죠? 30년 경력 신장 전문의가 직접 먹는 밥상 공개한다고요. 지금부터 그 밥상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차리면 되는구나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채소 먹는 황금 규칙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먹는 밥상 공개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뭘 드세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아침이에요. 저는 아침에 흰쌀밥을 소량 먹어요. 밥 한 공기의 반 정도요.
그리고 배추국을 한 그릇 먹습니다. 배추국에는 국물을 많이 안 먹어요. 건더기 위주로요. 그리고 애호박 나물을 한 접시 먹어요. 기름 안 두르고 그냥 데쳐서 양념만 살짝 해요. 이게 제 아침 밥상이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먹는 게 중요해요. 점심에는 어떻게 먹을까요? 밥은 역시 한 공기 반 정도요. 그리고 무조림을 먹어요. 무는 콩팥한테 정말 좋다고 했죠? 간장 살짝만 넣어서 졸여요. 짜지 않게요. 그리고 생선 한 토막 먹습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요. 구워서 먹거나 찜으로 해서 먹어요. 이게 제 점심 밥상이에요. 고기는 안 드세요? 가끔 먹어요. 근데 자주는 안 먹어요. 콩팥 생각하면 생선이 훨씬 좋거든요. 저녁은 더 간단해요. 양배추 찜을 먹어요. 양배추를 쪄서 초고추장 살짝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 반모 정도 먹어요. 두부도 콩팥한테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국물은 최대한 적게 먹어요. 국물에는 염분이 많아서 콩팥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이게 제 저녁 밥상이 전부예요. 여러분 보셨죠? 특별한 거 없죠? 그냥 평범한 밥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첫째,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채소들로만 먹어요. 양배추, 애호박, 무, 배추. 이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요. 둘째, 양은 적당히 먹어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맞게 먹는 거예요. 셋째, 조리법이 중요해요. 볶지 않고 찌거나 데쳐서 먹어요. 기름 많이 쓰지 않아요. 넷째, 국물은 최소화해요. 국물에는 염분도 많고 칼륨도 녹아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늘은 시금치 대신 애호박으로 바꿔보세요. 내일은 미역국 대신 배추국 끓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채소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에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콩팥 건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먼저 피해야 할 채소 4가지. 시금치, 미역다시마, 감자, 토마토. 이 4가지는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그리고 꼭 드셔야 할 채소 4가지. 양배추, 애호박, 무, 배추. 이 4가지는 콩팥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가면 정말 힘드세요. 근데 좋은 소식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먹는 채소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서 확인했어요. 채소 바꾸신 분들 3개월만 지나도 콩팥 수치가 좋아지세요. 6개월 되면 선생님,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냉장고 가서 시금치 있으면 이제 조심하시고요. 미역 있으면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요. 양배추랑 애호박을 사오세요. 그리고 무 1개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 계속 만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콩팥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부모님, 배우자, 친구, 지인 중에 당뇨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행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콩팥 건강 꼭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